37번 Metal and Spirit 물질과 영혼인데 자 황소자리 공주 금성과 산소자리 공주 목성입니다. 자 목성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문제고 금성은 물질적인 문제죠. 자 이 경우는 뭘까요? 물질이 종교를 지배하는 거죠. 말 그대로 물질적인 가치가 종교적인 특성까지 넘어간 겁니다. 자, 네메리 심리 보겠습니다. 영성을 상품화, 물질하고 싶은, 행복을 구매하고 싶은, 물질과 영성을 물물 교환하고 싶은. 자, 이 경우에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로또를 당첨되기 위해서 신한테 비는 거예요. 어떻게 빌까? 뭐 예를 들면 자 아이고 부처님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은 제가 이 당첨금의 50%를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랑 똑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신이 들을까? 애초에 안 들어요. 왜냐면 신에게 물질적인 가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물질적인 가치를 철저하게 신봉하고 따르게 되는 순간 그건 신이 아니죠. 악마죠.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심리는 뭐다? 이 사람이 영성을 추구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왜 영성적인 걸 추구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추구하냐? 이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드물긴 하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너 지금 너 상문 들었어? 너 조객살 들었어? 뭐 예를 들면 너 삼재가 들었어? 너 이거 해결하려면은 너 구태해야 돼. 너 삼주풀이 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종교를 사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해요. 다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의 문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모든 측면에 뭔가 영혼적인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또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돼 있지만 그 예전 레이키라는 게 있어요. 연기의 일본식 차음인데 레이키가 초창기 나왔을 때 이거 보통 레이키 마스터라는 분들이 레이키를 뭐 타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실제로 한 20년 전쯤인가 30년 전쯤에 그때 레이키 마스터들이 일부 부적절한 레이키 마스터가 타인들에게 레이키를 전파하는 목적으로 10억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혼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거랑 맞바꿈한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혜와 통찰력을 물건처럼 사거나 팔려고 하고 있다. 영적인 통찰을 자신의 장식품처럼 치부하고 있으며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영혼이나 영성적이나 이런 걸 측면을 얘기할 때 왜 깨달음이라는 말이 같이 따라붙냐면 결국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각하고 감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고 당연히 육체가 있고 물질적인 가치도 분명 중요해요. 근데 영혼의 세계나 영혼적인 가르침 뭐 이런 역학이라던가 이런 이제 흔히 말 종교에 귀하면 귀할수록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말하자면 물질이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나오는 경우엔 뭐다? 이것 또한 물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말 그대로 뭐 뛰어난 뭐 이렇게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예를 들면 돈을 구매하고 산다라던가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돈과 영성을 물물 교환하는 거죠. 물물 교환하는 식으로 가거나 혹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해결 방법. 통찰은 반드시 내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됨을 명심해야 된다. 그대가 사로잡힌 어떤 매력적인 통찰도 스스로의 깨달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그대의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스승이 좋은 가르침을 아무리 줘도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칼은 몽둥이보다 못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매력적인 학문, 어떤 매력적인 영적 가르침, 종교의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돈을 들였으니까 내가 뭔가 너에게 구매를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줘라고 했었을 때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연습을 해라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이 카드가 아니더라도 모든 역학을 항상 쓰는 법을 익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런 누군가에게 강의를 듣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강의를 듣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할지언정 쓰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야. 결국은 이것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내가 무언가를 즐기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목적은 달성한 거죠. 근데 정말 내가 사연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혹은 나 자신을 알고 싶어서 혹은 타인에게 심리를 알고 싶어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적어도 본인이 스스로 활용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 영적인 통찰이란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스스로 이루어 나간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 일정 부분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스승의 존재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밑바탕인 거지.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친 상태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는 학문은요, 의외로 발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어릴 때부터 엄마나 혹은 부모님들이 다 해주신 분들이 성인이 돼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뭐 사회생활에서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회생활 초년생인데 뭐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희 아들이 뭐 회식에서 뭐 술을 많이 먹어서 오늘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병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하시더라고. 그런 문제예요. 본인이 스스로 사고하고 이겨내야 되는 능력이 없이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걸 누군가가 개입하고 간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절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배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정 부분의 수준에서 독립하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깨달아 나가야만 비로소 이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가치의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8번 넘어가겠습니다. Responsibility for Creation. 자, 창조에 대한 책임이고요. 이 경우에는 황소자리 공주 금성이고요. 염소자리 공주 토성. 자, 조화, 사랑, 시련과 고난인데 이 경우에는 물질적인 가치가 고난과 시련을 느끼는 거죠. 자, 내면의 심리 보겠습니다. 창조주와 자연을 사랑하는 양육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오, 갑자기 좋은 카드 같죠? 자, 이 카드가 왜 나오냐면, 자, 보통 이런 분들은 사실 모든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유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들은 없다라는 거야. 이유 없이 물질이 되는 건 없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질적인 것을 느끼고 감각하고 이제 손에 쥡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은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잖아.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 만질 수도 있고요,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고 이제 쓰다듬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말 그대로 내 물질적인 가치가 소유가 아니라 이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금성과 토성이 만났기 때문에 토성이 가지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다소 상쇄된 경우에 약간 조화와 사랑을 깨닫고 타인들에게 조금 베풀어 주려는,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은 다정한 사람들이 이런 카드가 좀 많이 나와요.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당신의 무관심이 이것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자,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카드를 뽑은 당사자보다는요, 그 당사자 주변이 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들에게 책임감을 느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무관심을 넘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의지하는 것들이 떠나가거나 혹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겠죠.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좀 생활해야 되는데 자꾸 말처럼 애완동물이 많이 나오네요. 자, 반려동물들도요, 사실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애들이잖아. 정말 귀엽잖아요. 사실은 귀여운데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요, 이 아이들은 내가 전부인데 나의 보살핌이나 나의 이런 케어를 받지 못하면 얘네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사람도 하루 이틀 굶으면 어지러질 하잖아. 동물들은 더 심해요. 동물들은 한나절만 안 먹어도 얘네들은 몸에서 이미 트러블이나 증상들이 나타나.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마땅히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해결 방법은 뭘까? 내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죠.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스스로 타인이나 생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약자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가져야 되고요. 자, 당신의 보호를 원하는 모든 것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품을 내어줘야 한다. 자, 이 카드가 해결 방법으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보듬으라는 소리예요. 포용해라. 너가 힘들지라도 너가 이미 이 아이들을 책임과 사랑으로 보살펴야만 한다예요. 자, 만약에 문제점에 아이스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뭘까? 자기가 왜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못 느끼고 있지만 이 친구는
너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건 중요치 않다라는 거. 이미 넌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입장이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제가 잠깐 임의대로 조합을 해봤습니다. 자, 아이스 퀸 카드와 48번 카드가 같이 나왔을 때는 너의 심리적 마음이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너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땅히 져라. 너가 보살펴야 되는 약한 것들, 너가 보살펴야 되는 아주 작고 귀여운 것들에게 대해서 너가 사랑을 느끼지 않더라도 이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해야 된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결과는 세상을 향한 선의가 될 것이다. 당신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연과의 깊은 조화를 깨닫게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은요, 특히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전부야. 내가 세상의 전부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내가 이 아이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얘네들은 나를 좋아해. 즉, 내가 한 모든 결과는 내 의도랑 내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결국 선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가 책임질 부분에선 마땅히 책임져라.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선의가 될 것이고 그 선의가 어느 순간 너에게 깨달음을 주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더 파웰. 자, 작별이고요. 자, 황소자리 공주 금성과 물병자리 공주 천왕성입니다. 자, 물질적인 가치인 금성과 자, 파격을 뜻하는 물병자리 공주가 만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물질이 작살난 거죠. 예, 물질이 깨진 겁니다. 내면의 심리 보겠습니다. 공간 혹은 장소에서 쫓겨난 듯한 물질적 붕괴로 인한 당혹스러움, 배신감으로 인한 우정과 우정의 파국을 느끼는 아웃사이더. 자, 이 경우에는요, 이 카드가 나온 경우는 어떤 결과로든 내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내가 믿었던 것들 혹은 이거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가치들이 작살난 겁니다. 깨진 거예요. 왜 우리 파라고 설명을 하잖아. 깨트릴 파자를 써서 파라고 설명을 하잖아. 말 그대로 파 된 겁니다. 깨진 거고요.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게 거절받고 거부받았다 여기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하지만 스스로 이겨내기보단 스스로의 내면에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다. 자, 이 카드가 문제가 나올 경우엔 뭘까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는데 본인이 인정을 못하죠.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랑 비슷한 카드 하나 있었죠. 추락 카드. 태양과 천왕성의 문제인 추락 카드가 작별 카드와 다른 점은 뭘까요? 추락 카드는요, 자신의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거고요. 자, 저 작별 카드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상황이 깨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심볼로 카드 해석할 때 저 두 장이 나오면 이분은 퇴사나 퇴직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부분까지 깨졌다고 보는 거지. 굉장히 흉함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물질적인 가치가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은 뭘까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요. 상황을 벌어졌기 때문에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고 인간은 살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입힌 모든 인적 물적 관계를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가로치고 이전의 관계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다. 지금 카드를 보시면 이미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기존의 결별이죠. 기존 상황과의 결별이고 기존 인연과의 결별입니다. 즉 이전의 관계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졌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더 이상 이것들을 부여잡으려고 해봤자 잡히지도 않고 나는 이미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가야만 한다가 되겠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동을 통해 스스로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심적인 쓰라림을 경험한 상태이더라도. 이건 말했죠. 이 카드가 결과로 나온 경우에는 어떤 문제에서든 이 카드가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끝내라는 소리입니다. 끝내고 작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가 되는 겁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더 가든 오브 스피릿. 자, 영혼의 정원인데요. 엄밀한 의미로는 영혼의 정원이 아니라 상상의 정원입니다. 상상이에요 저거. 지금 저분 보시면 저택에서 일을 하시는 하녀입니다. 저택에서 일을 하는 하녀인데 그녀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죠? 천사들이 있죠. 이 경우에는 내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속 좋진 않은데 내가 속으로 머릿속에서 if 가설을 굴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좋은 집에 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부잣집 공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이거랑 비슷한 상황 어디서 많이 봤다, 그지? 자, 어디서 봤을까요? 내가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자, 잠자는 숲속의 공주. The Beauty Sleep Slumber가 있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 카드랑 얘랑 특성이 똑같죠. 거의 똑같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뭘까? 그 카드는 내면이 심리였다면 이 카드는 현재 물질적인 자기 몸에 대한 상황인 거요. 이 경우에는 자기가 일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바뀌잖아. 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 내면의 심리 먼저 보겠습니다. 이면 세계를 느끼는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린 물질에 대한 회의감, 현실과 공상의 괴리를 느끼는 자, 별자리 황소자리 공주 금성의 만남이고요. 물고기자리 공주 해왕성 영성과 혼란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물질적인 부분이 혼란을 맞이한 거죠. 자, 물질적인 부분이 깨진 건 아닙니다. 깨진 건 아닌데 나랑 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죠. 네. 얘가 내가 느꼈던 것들이 혼란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이 경우에는 몸은 움직여야 돼요. 몸은 쉴 수는 없어요. 내가 생활이나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 머릿속에서는 뭔가 상상의 나래나 공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있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몽상을 활용하고 있다. 현실 감각은 더더욱 희미해지고 부정적으로 비춰지며 꿈 혹은 상상 속의 세상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지게 된다. 자, 문제점 봐도 심각하죠. 자, 이분은 점점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카드로 봤을 때 이분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 해요. 일을 해야만 하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에 빠져 있다니까? 그러면 일 처리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릴 수밖에 없지.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닥친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도피하기 위해서 몽상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되면서 본인의 현실 감각이 점점 더 희미해지거나 더 부정적이 되거나 더 피하고 싶은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상 속에 있는 세상이 진실이 되는 거고요. 내가 현재 물질적으로 감각하고 느끼는 세상이 거짓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좀 딥한 카드죠.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이제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만 함을 직시하라. 삶을 희망하며 목표를 위한 꿈으로 바꿔내야만 한다. 자, 이 카드가 만약 연애사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아쉽게도 이 연애는 잘 될 가능성은 없죠. 이 카드가 연애사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현실과 상상의 괴리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사람은 지금 둘 중 하나겠죠. 상대방과의 연애를 매우 열렬하게 희망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나 반대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놓지 못하던가 미련 혹은 몽상이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드 한 장을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막상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지금 제가 드린 자료의 내용을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워봤자 도움 안 되고요. 단지 이 카드를 봤었을 때 조금 더 내가 명확하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료에 써져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는 순간 굉장히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구나 라는 걸 오히려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은 현실 역시도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불행 또한 찰나의 순간이며 당신의 내면은 보다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자, 결국 지금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가 움직여야 될 상황에서 상상의 세상으로 피하고 있으니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죠.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만 저 카드에는 여자분은 저 일을 끝마쳐야만 집에 갈 수 있겠죠. 지금 공상으로 회피하는 건 당장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마음에. 근데 본인의 인생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업무에 있어서는 악영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깨어나라 이거예요. 본인이 자거나 꿈을 꾸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적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끝나야 집에 갈 거 아니오. 기존에 맡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은 일단 끝을 맺어야 내가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자꾸 헛된 것들에게 붙잡혀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이 시간만 갉아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성 파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싹 나눠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심볼론을 하시면서 약간 대략적인 맥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달은 내면의 문제고 태양은 외면적, 즉 드러나는 상황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에 대한 문제는 화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공격성이나 혹은 바깥쪽으로 표출해야 되는 문제라면 금성은요. 금성은 물질적인 문제예요. 물질적인 세계의 문제.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하나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금성이 어떤 행성을 만날, 즉 물질적인 문제가 어떤 행성의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냐를 보시면서 연구하시고 조합하시고 해석을 하는 연습을 같이 병행하심이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